여러분은 어릴 적 약방에서 맡았던 그 특유의 약초 향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황기철. 할아버지는 평생을 그 향기와 함께 살아오셨답니다. 75의 황기철 할아버지는 과거 전국을 누비며 귀한 약초를 찾아다니던 약초꾼이었어요. 산과 들을 헤매며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약초를 찾는 일이 그의 평생업이었죠. 내 손끝에서 병이 나가고 내 발길에 약이 피어난다. 젊은 시절 기철 할아버지의 입버릇이었습니다. 한약방을 운영하며 많은 이들의 병을 고쳐주었고 그 실력은 입소문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점점 굽어갔고 마침내 한약방을 접어야 했죠. 아버지, 이제 우리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들 황민석이 손을 내밀었을 때 기철 할아버지는 그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승승장구하는 아들의 집은 널찍하고 깔끔했어요. 하지만 기철 할아버지가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문제가 시작됐죠. 어머, 이 냄새 뭐예요? 옷에서 땅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며느리 정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기철 할아버지의 몸에서는 늘 약초 냄새가 났거든요. 몇십 년 동안 약초를 다루다 보니 쑥, 겨우살이, 사양향이 몸에 밴 것이죠.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냄새는 기철 할아버지의 일부였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적응할 거예요. 민석이 아내를 달래보지만 미영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특히 13살 손자 황준호가 친구들을 집에 데려온 날이었죠. 야, 너희 집에서 무슨 냄새 나지 않아? 한약 같은 냄새. 준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는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죠. 식사 시간에도 기철 할아버지가 앉으면 준호는 머리가 아프다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밤마다 부부의 말다툼이 이어졌어요. 미영은 집안의 배인 약초 냄새를 견딜 수 없다고 했고 민석은 점점 회사에서의 스트레스와 집안의 불화 사이에서 지쳐갔습니다. 기철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들었어요. 벽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한숨과 푸념, 아들의 무거운 침묵을 모두 듣고 있었죠. 아버지, 요양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어느 저녁 민석이 조심스레 꺼낸 말에 기철 할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요양원. 그곳은 기철 할아버지에게 무덤과 같은 곳이었어요. 약초 하나 자라지 않는 콘크리트 건물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 한다니. 그날 밤 기철 할아버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짐이 되는구나.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로. 새벽 서너 시 온 집안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기철 할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 낡은 배낭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모아온 약초 주머니와 약재 기록 노트만 담았죠. 더 많은 짐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평생 산과 들을 떠돌며 살아온 사람에게 짐이란 그저 무거운 족쇄일 뿐이었으니까요. 미안하다 민석아. 아들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작은 쪽지만 남겼습니다. 걱정 마라. 아비는 산으로 돌아간다. 이 한 줄이면 충분했어요. 기철 할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늙은 짐승처럼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어요. 75의 노인에게 서울의 거리는 너무 낯설고 위험했지만 기철 할아버지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레 남산으로 향했어요. 도시 한가운데 있는 작은 산이지만 그곳에는 적어도 나무와 풀이 있었으니까요. 해가 뜰 무렵 기철 할아버지는 남산 아래 작은 전통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장이 서기 전이라 적막했지만 구석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미잔의 약초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누구세요? 문을 두드리자 쉰 목소리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기철 할아버지를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어요. 선생님? 황 선생님 맞으세요? 기철 할아버지도 놀랐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지? 한참을 들여다보니 30년 전 자신의 한약방에서 일했던 미자가 맞았어요. 그때는 20살도 채 안 된 앳된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주름진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자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미자는 기철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선생님께 배운 걸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기철 할아버지는 말을 아꼈어요. 하지만 그의 낡은 배낭과 지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미자는 더 묻지 않고 기철 할아버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찬 공기에 오래 계시면 관절이 안 좋아지실 거예요.
가게 안은 약초 향으로 가득했어요. 천장에는 말린 약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벽면에는 크고 작은 서랍장이 빼곡했습니다. 기철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랜만에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제가 차라도 끓여올게요. 미자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동안 기철 할아버지는 가게를 둘러봤어요. 곳곳에 쌓인 약초들, 일부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변색되거나 습기를 머금은 것도 보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손이 움직였어요. 무의식 중에 약초를 정리하고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그러시지 마세요. 손님이 어디 일을 하세요. 미자가 차를 들고 와서 말렸지만 기철 할아버지는 이미 작업에 몰두해 있었어요. 처음으로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건 습기가 차서 말려야 해. 이건 벌써 변질됐으니 버려야 하고. 미자는 그런 기철 할아버지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손에는 약초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선생님, 우리 가게 뒤편에 작은 창고가 있어요. 그곳에서 지내시면 어떨까요? 대신 이렇게 약초 관리 좀 도와주시고요. 기철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어디 갈 곳도 없었고 이렇게 약초 사이에 있는 것이 그에겐 가장 편안한 일이었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미자야. 신세 좀 질게. 미자네 약초 가게 뒤편 창고는 좁고 어두웠지만 기철 할아버지에게는 천궁과 당귀 향이 가득한 그곳이 궁전보다 더 편안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약초들을 정리하고 가게 앞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간은 시장 사람들이 기철 할아버지를 수상한 눈초리로 바라봤죠. 미자네 가게에 무슨 노인네가 들어앉았대? 거지 노인 아니야? 얼굴이 왜 그렇게 초췌해? 아니, 그 몸에서 나는 냄새 맡아봤어? 온몸에서 약재 냄새가 진동한다니까. 수군거림이 시장 구석구석에 퍼졌지만 기철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자신의 일만 했죠. 미자의 가게에 들어오는 약초들을 분류하고 오래된 것과 신선한 것을 골라내는 일이 그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미자네 가게를 찾아왔어요. 임신 중인 듯 배가 불러 있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언니, 조금 전에 전화했던 사람이에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죽겠어요. 뭐 좋은 거 없을까요? 미자가 서랍을 뒤적이며 약재를 찾고 있을 때 기철 할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잠깐만. 기철 할아버지는 구석에 버려질 뻔했던 말린 생강과 대추, 그리고 약간의 진피를 집어들었습니다. 빠른 손놀림으로 그것들을 섞어 작은 봉지에 담았어요. 이거 끓여 마시게. 하루 3번, 식사 30분 전에. 입덧이 가라앉을 거야. 임신한 여성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지를 받아들었어요. 미자도 놀란 눈치였죠. 선생님, 그건 버릴 거니까 괜찮아. 돈 받지 마. 기철 할아버지는 말없이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어요. 미자는 어쩔 수 없이 그 약재를 무료로 건넸고 임신한 여성은 반신반의하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이틀 후 그 여성이 환한 얼굴로 다시 가게를 찾아왔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 약재를 먹고 나서 입덧이 싹 가라앉았어요. 어떤 병원 약보다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미자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후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네 약초 가게에 약초의 신이 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시장을 휩쓸었어요.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갔습니다. 기철 할아버지는 버려질 약초들로 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가 만든 생기차는 기력이 떨어진 노인들에게 인기였죠. 색도 맛도 평범했지만 마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풀린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약초는 뭐예요? 어느 날 10살쯤 된 꼬마아이가 기철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기철 할아버지는 놀라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죠. 이건 환기라고 한다. 몸에 기운을 불어넣어주지. 제 이름이랑 비슷해요. 저는 기현이에요. 순수한 아이의 미소에 기철 할아버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부터 기현이는 매일 가게에 들러 기철 할아버지의 일을 구경했습니다. 약초 이름을 외우고 작은 손으로 약초를 나르는 일을 도왔죠. 시간이 흐르면서 기철 할아버지의 존재는 시장에서 점점 자리 잡아갔어요. 약초 할배라는 별명도 생겼죠. 특히 그가 버려질 뻔한 약초들로 만든 다양한 차와 약재들은 시장의 새로운 명물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젊은 남자가 찾아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한약학과를 졸업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황 선생님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 이름은 박태준이에요.
요즘 이 시장에서 화제인 약초 할배가 바로 선생님이시죠? 태주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기철 할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말투에서는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선생님, 제가 조사해보니 선생님은 30년 전 가장 유명했던 약초꾼이셨더군요. 어떻게 이런 작은 시장에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기철 할아버지는 묵묵히 약초를 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인생이란 게 그렇지. 젊을 땐 명성도 있었지만 이젠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야.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전통 약초 부흥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발표 자료가 보였어요. 제가 한약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전통 약재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자연치유와 면역력 증진에 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그런데 진짜 약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미자가 차를 내오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손님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만 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찾곤 하죠. 인터넷에서 본 내용이라며.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생각한 건데 선생님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 약초 이야기라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블로그도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약초 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철 할아버지는 무심한 듯 약초를 손질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작은 호기심이 깃들었어요. 이 늙은이를 찍어서 뭐 하겠나? 냄새나는 할아버지라고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선생님의 그 약초 향기가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죠. 인위적인 것 없이 평생 약초와 함께한 분의 이야기라는 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미자도 신이 나서 거들었어요. 선생님, 요즘 장사가 훨씬 나아졌어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만든 차를 마시고 효과를 본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니까요. 기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들 민석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준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냄새난다며 그를 피하던 가족들. 하지만 여기 시장에서는 그 냄새가 오히려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었죠. 한번 해보지.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태준과 미자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부터 약초 할배의 건강 이야기라는 유튜브 채널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준은 촬영과 편집을, 미자는 소품과 준비물을 담당했죠. 기철 할아버지는 평생 모아온 약초 지식을 차분히 풀어냈어요. 오늘은 계절 감기에 좋은 약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도라지인데 처음엔 조회수가 몇십 명에 불과했지만 점점 시청자가 늘어갔습니다. 특히 기철 할아버지가 버려질 뻔한 약초로 만든 생기차 레시피 영상이 히트를 쳤어요. 한 달 만에 구독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시장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갔습니다. 저기 약초 할배 계신 가게가 어디예요? 할아버지 영상 보고 왔어요. 생기차 좀 살 수 있을까요? 시장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기철 할아버지의 명성도 점점 커져갔어요. 태주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전통 약초 부흥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시장 상인회와 협력해서 약초 시장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미자도 신이 나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이 시장이 예전에는 서울에서 가장 큰 약재 시장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요즘엔 다들 대형마트나 인터넷으로 사니까 많이 쇠퇴했죠. 기철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어요. 자신이 평생 모아온 지식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약초 할배의 건강 이야기 유튜브 채널은 3개월 만에 구독자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태준이 기획한 전통 약초 부흥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시장 상인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약초 체험 교실을 열고 사람들에게 약초의 효능과 활용법을 알려주는 행사를 진행했죠. 오늘은 황기철 선생님께서 약초 고르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태준이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을 모으면 기철 할아버지는 묵묵히 약초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기철 할아버지도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약초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약초는 눈으로만 보면 안 돼. 냄새를 맡고 만져보고 때로는 맛보기도 해야 진짜 좋은 약초를 고를 수 있지. 사람들은 기철 할아버지의 구수한 사투리와 깊은 지식에 매료되었어요. 특히 그의 몸에서 나는 약초 향기는 이제 약초 할배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죠. 시장은 주말마다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모 방송국에서 사라져가는 전통 지식을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기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선정되었다는 거였죠.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일이요. 텔레비전에 나오게 되셨어요. 미자가 들뜬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어요. 기철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이제 아들 민석이도 나를 볼 수 있겠구나.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고 시장은 더욱 분주해졌어요. 기철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 약초를 다루는 손길, 그리고 그가 간직해온 오래된 약초 기록 노트까지 모두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 노트는 제가 20살 때부터 써온 거예요. 55년 동안 만난 모든 약초의 기록이 담겨 있죠. 카메라가 비추는 노트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누렇게 변색된 페이지, 약초잎이 눌려있는 흔적, 그리고 기철 할아버지의 삶이 녹아든 메모들. 촬영팀은 이 노트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노트는 정말 보물 같은 자료네요. 혹시 이걸 보관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으신가요? 기철 할아버지는 미잔의 약초 가게 뒤편 창고를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그가 평생 모아온 약초 기록과 희귀 약재 샘플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조선 후기 때 쓰여진 본초 강목보유라는 약초 고서의 필사본이었죠. 이건 내 스승님께 받은 거야. 요즘 책에도 없는 귀한 처방이 많이 적혀 있지. 모든 촬영이 끝나고 시장은 평소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날 밤 태준과 미자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모여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기철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배, 이제 유명인사 되시는 거예요. 텔레비전 나오면 꼭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 다 볼게요. 상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기철 할아버지는 따뜻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어. 기철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시장 저편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미잔의 약초 가게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기철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노트, 본초 강목보유. 그는 주저없이 불길을 향해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말렸지만 기철 할아버지는 귀를 막은 채 불타는 가게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창고에 도착한 그는 연기에 휩싸여 숨을 쉬기 어려웠지만 필사적으로 노트와 고서를 찾아 나섰어요. 마침내 손에 익숙한 가죽 표지의 노트와 낡은 고서를 찾았을 때 천장의 나무 기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 2시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미자와 태준에게 기철 할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화상이 심하고 연기를 많이 들이마셔서 폐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무너진 기둥에 맞아 갈비뼈 3대가 부러졌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다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회복이 더딜 수 있어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깨어나실 거죠? 네, 아마도요. 하지만 당분간은 의식이 없을 겁니다. 혹시 가족분들께 연락은 드렸나요? 미자와 태준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기철 할아버지가 왜 시장에 나타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죠. 저희가 아는 한 가족은 없어요. 의사가 자리를 뜨자 미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 주머니에서 뭐 없었을까? 신분증이라도. 그때 간호사가 비닐봉지를 들고 다가왔어요. 환자분 소지품입니다. 옷은 다 타서 버렸고 이것들만 남았어요. 봉지 안에는 그 으름으로 검게 변한 가죽 노트와 반쯤 불에 탄 고서, 그리고 작은 지갑이 있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레 지갑을 열어보니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기철 할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로 보이는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민석이 초등학교 입학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석, 황민석. 태준은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뒤져 황민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봤어요. 마침내 한 대기업 홈페이지에서 황민석 부장의 프로필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일까요? 나이대가 맞는 것 같은데. 태준은 주저없이 기업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밤이 늦었지만 기철 할아버지의 상태가 위급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걱정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쓴 기철 할아버지를 바라보던 민석의 어깨가 떨렸어요.
태준과 미자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불이 난 창고로 뛰어들어가 이 노트와 책을 구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미자가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노트와 고서를 내밀었어요. 민석은 그것을 받아들며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구한 것이 이런 낡은 노트와 책이라니.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 제 잘못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집을 떠나신 건. 태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떠나셨다고요? 선생님이 여기 오신 지 넉 달쯤 됐는데 그전에는 어디 계셨던 거예요? 민석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모셔왔는지, 약초 냄새 때문에 집안에서 일어난 갈등,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남긴 짧은 쪽지와 함께 사라진 일까지 그동안 계속 찾아다녔어요. 경찰에도 신고하고 아버지 옛 지인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아내와 아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특히 아들 준호는 자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떠났다며 많이 울었어요. 그때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준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아빠, 할아버지 찾았어요? 정말이에요? 민석은 아들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고 준호는 학교에서 바로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교복을 입은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병원에 도착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냄새난다고 했던 거 정말 미안해요. 준호의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봉투를 열자 익숙한 약초 향이 퍼졌습니다. 황기, 감초, 둥굴레. 기철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약초들이었죠.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한약재로 발표했어요. 선생님이 엄청 칭찬해 주셨고 친구들도 멋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유튜브도 다 봤어요. 저희 반 애들이 다 할아버지 팬이에요. 일주일 후 기철 할아버지는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가 본 것은 병실 소파에서 졸고 있는 민석과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약초 영상을 보고 있는 준호였어요. 민석아. 가냘픈 목소리에 민석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준호도 벌떡 일어나 할아버지 침대 옆으로 달려왔어요. 아버지,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할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민석은 간호사를 부르러 나갔고 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준호예요. 기억나세요? 기철 할아버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우리 준호를 어떻게 잊겠니? 준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어요. 미안해요, 할아버지. 제가 냄새난다고 했던 거. 이제는 그 냄새가 정말 좋아요. 약초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인 것 같아요. 기철 할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상처 입은 손으로 어루만지는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기철 할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회복 속도에 놀랐어요. 나이 75의 노인이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은 기철 할아버지의 평생이 약초와 함께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자연의 치유력으로 단련되어 있었어요. 병실에는 매일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약초 시장 상인들은 물론이고 기철 할아버지의 유튜브 채널을 보고 찾아온 팬들도 있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기철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약초차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람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오는 것이었죠. 태주는 매일 노트북을 들고 와서 약초 할배의 건강 이야기 채널 상황을 보고했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불이 난 날 촬영했던 다큐멘터리가 방송되면서 구독자가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었어요. 댓글이 너무 많아서 다 읽기도 힘들 정도예요. 기철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습니다. 평생 모아온 약초 지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미자는 매일 아침 직접 만든 약초 영양식을 가져왔어요. 선생님, 이건 회복에 좋은 약선죽이에요. 제가 선생님께 배운 대로 만들었어요. 어느 날 병실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이었어요. 황기철 선생님이시죠? 저는 서울시 전통문화진흥원의 김 대표입니다. 그들은 기철 할아버지가 불 속에서 구한 본초 강목보유 고서의 가치를 확인하러 왔다고 했어요. 전문가의 감정 결과 그 책은 조선 후기 장원급제 출신의 어이가 남긴 희귀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책은 큰 학술적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 허락하신다면 저희가 보존 처리를 해드리고 디지털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기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지식이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가장 의외였던 방문객은 며느리 미영이었어요. 처음에는 민석과 함께 왔다가 점점 혼자서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집에 냄새가 배는 것만 신경 쓰고 아버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미영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철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다. 나도 너희에게 미안하구나. 내 몸에서 나는 냄새를 이해하라고 강요했으니.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민석이가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어요. 20년 넘게 다닌 회사인데 요즘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퇴원날이 다가왔습니다. 기철 할아버지는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남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아들네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미자네 가게는 화재로 많은 부분이 손상되었다고 했어요. 아버지, 준비 다 되셨어요? 민석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많이 헬쓱해져 있었어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 있었죠. 그래, 다 됐다. 기철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잠시 휠체어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저기, 아버지.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우리 집으로 다시 오실 수 있으세요? 아내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준호도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 해요. 기철 할아버지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대답하려는 순간 병실 문이 활짝 열리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미자와 태준을 비롯한 시장 상인들, 그리고 약초 할배의 건강 이야기 유튜브 시청자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퇴원이시네요. 할배, 축하드려요. 사람들의 환호성이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미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기철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따라 병원을 나섰어요. 밖에는 약초 할배 환영 플래카드가 걸린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남산 아래 약초 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기철 할아버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에 탔던 미자네 가게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황기철 명예 약초 자문관실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이게 다 뭐지? 태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입원해 계신 동안 저희가 기철 약초 복원 기금을 모았어요. 유튜브 수익금과 시장 상인들의 기부, 그리고 서울시 전통문화진흥원의 지원금으로 이곳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선생님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거예요. 기철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산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처음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버지. 민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실은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구조조정 대상이 됐는데 퇴직금을 받고 새 출발하려고요. 기철 할아버지는 놀랐어요. 대기업 부장 자리가 아들에게는 자부심이었는데 그것을 포기한다니. 그래서 아버지께 제안이 있는데 미영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버님의 약초 지식과 퇴직금을 합쳐서 여기 시장 근처에 약초 간편식 앤드 찜질 패키지 가게를 열면 어떨까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지만 약초를 다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의 레시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거예요. 기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업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한 달 후 남산 아래 약초 시장에서는 전통 약초 부흥 축제가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약초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기철 할아버지와 준호가 함께 진행하는 어린이 약초 체험 교실이었어요. 자, 이 약초는 황기라고 한단다. 우리 할아버지 이름인 황기철의 그 황기지. 몸에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귀한 약초란다. 기철 할아버지의 설명에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약초를 만져보았어요. 준호는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민석과 미영이 오픈한 약초 간편식 앤드 찜질 패키지 가게 향기로운 하루도 큰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기철 할아버지의 레시피로 만든 생기차 티백은 출시 첫날부터 품절 대란이 일어났죠. 미영은 이제 약초 냄새를 싫어하는 대신 작은 약초 손수건을 늘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 향기를 맡으며 마음을 진정시킨다고 했죠. 기철 할아버지는 이제 시장의 산신령이라 불리며 모두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약초 향기는 더 이상 냄새가 아닌 향기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아침마다 약초 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손님들에게 약초 고르는 법을 알려주는 그의 모습은 시장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떤 약초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준호가 학교를 마치고 시장에 온 날, 기철 할아버지는 소중히 간직해온 약초 기록 노트를 꺼냈어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게. 이건 내가 20살 때 첫 약초를 찾아 떠났던 여행 이야기란다. 기철 할아버지의 구수한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냄새나는 할아버지라 불리며 외면받았지만 이제는 그 냄새가 소중한 향기로 변해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이죠. 기철 할아버지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창가에 걸린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냄새나던 노인, 이젠 향기를 남기다.